3교시는 교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다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유튜버가 되려면 채널을 만드셔야겠죠? 채널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아무 동영상에 들어가시고요. 아무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들께서 댓글을 달아봤거나 좋아요를 눌러보셨다면 채널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채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채널 개설 날짜랑 활동 시작한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널은 7년 전에 시작했지만 실제로 영상 올리기 시작한 건 1년 전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겸직 허가 받을 때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이디를 새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채널을 개설하셨다면 콘텐츠를 정해야 되는데요. 교육 관련 콘텐츠, 제 경우죠. 장점은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강연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 다음 주에는 경남 특수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요. 다음 달에는 경기도 김포 세솔학교라는 데서 연수 요청이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인감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타시도에서 연수할 수 있는 건 유튜브 덕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선생님들이 같은 교사가 해주는 강의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소재 자체가 구독자나 조회수 늘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교육 채널이라도 재밌게 운영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는 확실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브이로그는 쉽게 말해서 일기죠. 일상을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취미생활 콘텐츠도 가능하고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영상만 피해 주시면 무엇을 올리시던지 제한은 없는데요. 내가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콘텐츠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채널이면 시청자들이 몰려서 볼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채널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채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언플러그드 활동, 이런 영상은 조회수가 1000을 넘지 못하는 반면에 PPT 만들기, 화면 녹화,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특수교육 관련 콘텐츠를 올릴 거다 하시면 유튜브에 특수교사, 특수교육을 검색하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추천 검색어가 뜨잖아요. 이걸 보시고 사람들이 뭘 많이 검색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특수교사를 예로 들면 임용시험, 수업시연,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거나 특수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찾아본다는 거예요. 영상을 많이 찾는 분들의 눈높이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영상 올리기 전에 추천 검색어 한 번씩 보시고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제목에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콘텐츠를 정하면 채널 운영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동영상 올리는 방법은 넘어갈게요. 2교시 했으니까. 내가 동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 영상을 보는가 따져봤을 때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추천 영상으로 뜰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0 단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떡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들이 내 영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선 검색이죠. 검색을 하면 연관된 동영상이 노출되는데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려면 노출 클릭률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 영상,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영상이 상단에 노출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상단에 노출되기는 힘들어요. 시청자가 스크롤을 내리던지 아니면 필터를 사용하든지 해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른 영상에서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된 영상이 옆에 노출되면 필요한 사람들은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썸네일, 미리 보기 화면도 중요해요. 썸네일은 그 채널의 성격을 한 번에 빠른 시간에 보여주기 때문에 채널 성격에 맞춰서 만드는 게 좋고요. 콘텐츠 성격과 일치한다면 잘생기거나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물론 시작부터 영상이 노출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는 시청자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면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한데요. 시청 지속 시간은 시청자가 중간에 나가지 않고 영상을 얼마나 끝까지 봤는가입니다. 보통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영상 길이가 6분인데 시청 지속 시간이 3분이다. 그러면 50%인 거죠. 시청 지속 시간이 40, 50%가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프가 어떤 구간에서 확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4분 정도부터 확 떨어진다고 하면 시청자들이 영상을 4분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4분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초반부터 확 떨어지고 시청 지속 시간이 전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되면 영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콘텐츠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영상의 전개 방식. 예를 들어서 줌 가상 배경 설정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린다면 가상 배경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방법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방법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은 뒤에 붙일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은 이렇게도 해보고 다음 영상은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시청 지속 시간이 괜찮게 나오면 그 방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트래픽 소스 유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내 영상을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제 채널은 시청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강의 채널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경험상 강의 채널은 구독자 모으기가 힘들어요. 검색을 해서 필요한 정보 찾고 거기서 끝입니다. 구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시청 시간 채우기는 좋습니다. 유튜브 광고 달려면 구독자도 모아야 되지만 시청 시간도 채워야 되거든요. 강의 영상이 시청 시간은 잘 채워지더라고요. 추천 동영상, 외부. 외부는 검색이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는 경우에요. 이렇게 내 영상이 어디서 공유되는지도 볼 수 있어요. 구글, 네이버, 다음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에듀넷은 이학습터가 에듀넷 서버를 사용하잖아요. 이학습터에서 링크가 공유되는 경우 클래스팅 앱은 모바일 앱이에요. 구글 클래스룸 앱에서 영상이 공유되는 거고요. EBS, 밴드, 아이스크림 미디어 여러 곳에서 공유됩니다. ac.kr은 아카데미, 학술기관입니다. 대구대학교, 여기는 부천 부흥초등학교. 어딘지 잘 모르면 주소 복사해서 들어가 보면 돼요. 어디에서 내 영상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면 콘텐츠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시청자들이
유튜브 이용하는 시간대도 보실 수 있는데 보라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예요. 시청자들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시간대에 영상을 올리면 좋다는 얘기고요. 유튜브 수입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채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현재 이 정도, 한 달에 $100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들이 영상을 많이 안 봐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시청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내 영상을 봤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 밑으로도 쭉 나오거든요. 영상의 제목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를 넣어주면 좋겠죠. 시청자들의 성별이나 연령, 국가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차이면 의미는 없어요. 저처럼 나온다면 상관은 없지만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라면 콘텐츠를 해당하는 성별, 연령층에 맞춰서 제작하는 게 좋아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됐다 하시면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구독자 1000명보다 시청시간 4000시간 채우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채널의 특성상 구독자 채우는 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슷한 시기에 채웠지만 구독자 2000명, 3000명이 되어도 4000시간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구독자 0명에서 100명이 100명에서 1000명 채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저는 0명에서 100명까지 1년 넘게 걸렸는데 100명에서 1000명까지는 3개월 걸렸습니다. 구독자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이 될 때마다 유튜브에서 메일이 와요. 저는 이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시청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채널이 커질수록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노출시켜주는 것 같아요. 구독자랑 시청 시간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채워지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겸직 허가 관련해서는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겸직 허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내가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거라면 강사 초빙 공문을 첨부하면 되는데 유튜브 증빙 서류는 뭘 내야 되냐?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달성한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메일을 보내주는데요. 이걸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되고요. 겸직 허가 신청을 할 때 수입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공란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상 수입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추정 수입을 적어주세요. 월평균 광고 수익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녹스 인플루언서, 소셜 블레이드 이렇게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사이트에서 유튜브 채널명을 검색하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여기에 중간값 정도가 실제 수입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채널이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얼마나 버는지 찾아보셔도 됩니다. 물론 규모가 큰 채널이면 오차가 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 수익이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이런 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게 되면 광고를 달 수 있는데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은 광고를 달면 안 돼요. 후원금 받는 것도 안 되고요. 실시간 방송하면서 별풍선, 도네이션 이런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상품 홍보하는 것도 안 됩니다. 유튜브 뒷광고 관련해서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교사는 뒷광고도 안 되지만 앞광고도 안 됩니다. 저도 학습 플랫폼 광고 이런 거
이런 광고는 유튜브 채널이 크지 않아도 많이 와요. 근데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 다는 광고 말고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참 많죠. 겸직 허가라는 게 교원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교사 업무에 소홀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걸로 생각하고요. 유튜브 시대입니다. 누구나 주목받을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상처받기도 하는 시대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존감에 예민하고 자존감에 쉽게 상처받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교사의 본분을 잊지 않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